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 대표 이성기입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도 11월 부산 수영 제1포로 이제 1포 수용소에서 전범자 심사를 하여 포rum 수용소 치안을 남한 출신 의용군 중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로 감찰대를 조직하여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군 전범조사처 통역장교인 김선우 중위의 협력으로 포로가 아닌 자수자 120명에 의해서 대한반공청년단이 조직을 했습니다. 김선우 중위와 대한반공청년단들은 51년 초 부산에서 거제도로 포로수용소로 이동되었는데 김선우 중위 외 거제도 수용소 인민군 감찰대를 반공청년으로 모두 교체시켰습니다. 그리고 반공포로를 귀합을 했습니다. 51년 1월 반공청년단은 중앙단까지 조직을 하여 12개 수용소에서 각 지부단장을 조직하여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팬트만 입고 반공포로들을 석방해달라고 석방 촉진 데모를 하고 수용소 목사들과 국군 경비대 헌병들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호소문도 보냈습니다. 미군은 이 일로 인해 반공포로들에게 급식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청년단이 보낼 혈서, 진정서, 탄원서를 보고 정부가 포로 수용소를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많은 애국 포로들을 고생시키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는 휴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권을 미군에 다 넘기니까 포로들도 전부 다 관리를 미군이 다 하는 거야. 한국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혈서, 진정서, 탄원서를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냈으면은 자기 국민들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살려줘야 되는데 자기 국민을 전쟁에서도 지지만은 포로가 된 사람들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있어야만 하고 대통령은 있어야만 하죠. 자기 국민 하나를 살리지를 못하는데 뭔 국가가 있고 대통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허세미지. 이승만 대통령의 답장을 받은 반공청년단은 희망이 넘쳐서는 안타까운 것은 국군이 포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포로들을 관리하여 대한민국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통곡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회담도 반공포로에 대해서도 아무런 행사도 못하는 허수아비 대통령, 식물 대통령이 된 것이죠. 1952년 포로 사상 심사를 한 결과 반공포로들은 이제 7만 6천에서 3만 8천에서 2만 명으로 이제 줄었어요. 이때 좌우의 심한 싸움으로 많은 포로가 이제 죽었죠. 반공포로들은 친공포로들이 전쟁 도중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 450명의 명단과 행적을 적어 미군 전범 조사처에 이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반공포로들을 거제도에서 광주, 논산, 마산, 대구를 이제 이감시켰어요. 반공포로. 여기는 같이 거제도에 두니까 반공포로고 친공포로고 싸움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광주, 논산, 마산, 대구를 이제 네 군데로 이감을 시켰죠. 반공포로들을. 53년 4월 6일 판문점에서 부상포로 명단이 교환됐어요. 4월 11일 양측은 부상명 교환 협정에 서명을 했죠.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판문점에서는 부상병 교환이 시작됐습니다. 국군포로 470명, 유엔군 149명, 인민군 5,194명, 중공군 1,300여 명이었습니다. 교환되어 판문점을 통과해 자유를 찾았습니다. 귀한 국군 포로들이 혹한의 북한 땅에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전기 고문과 구타로 이제 죽어가고 병이 더 심해졌고 이런 내용을 기자회견하자 국민들은 통곡하고 이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죠. 남한의 젊은이들은 무능한 정부를 만나
전쟁을 통해 죽고 포로가 되어 죽고 국민 방역으로 굶어 죽고 포ron수의 생에서 친군 포로들에게 포를 떠서 죽고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한 일이었습니다. 53년 4월 26일 휴전회담이 6개월 만에 재개되어 포로 문제가 중점으로 토대에서나 설전만 계속되자 53년 5월 24일 미 국무장관 덜레스는 공산 측의 포로 문제에 대해서 유엔 측의 제어를 거절할 경우 만주로 폭격하고 원자폭탄을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인도 수상 네루에게 전하자 이 말을 네루는 즉각 공산 측에 전달했습니다. 53년 5월 25일 유엔 수석대표 해리슨 준장이 반공포로를 중립국 이관에 동원한다. 그러니까 반공포로를 이렇게 남한에다가 두지 않고 중립국으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깜짝 놀란 이승만 대통령과 반공포로들과 남한 출신 의원군 가족들은 반공포로가 강제로 중립국에 의해 북송될 것을 이제 아주 걱정을 했죠. 53년 6월 8일 양측은 한국인 송환 반대 포로 휴전 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중립국위원회에 넘긴다. 중립국위원회의 결의는 전원 찬성, 결의가 아니라 다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설득 기간은 3개월로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문서에 합의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한 명도 없이 다 미군이 그냥 다 해버렸잖아요. 미군은 포로 교환 문서에 합의 서명을 하였으나 김일성이 반공포로를 다 북송해야 미군 포로를 다 석방한다고 협박을 하자 미군은 자국의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 반공포로를 강제 북송한다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한국 국민들은 전 국민이 휴전 반대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헌병 총사령부는 육군의 편제에도 없는 이승만 대통령 직속 부대인데 사령관은 원영덕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수용소 경비는 육군 헌병사령부 소속 헌병이 미군과 같이 공동 경비를 하며 미군의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영덕 장군의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영덕 장군의 헌병은 이승만 대통령을 지키는 헌병이었고, 그리고 이제 포로 수용소 지키는 헌병은 미군에 속해 있는 한국 헌병사령부예요. 그러니까 헌병이 소속이 이승만 직속이 하나 있고 미군 직속이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영덕 헌병사령관은 이승만을 지키는 헌병이기 때문에 포로 수용소에 있는 헌병들이 원영덕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하라는 지시를 원영덕 장군에게 하자 원영덕은 송효순 육군 헌병 부사령관을 설득하여 육군 헌병 총사령부의 차장, 과장 등 5명에게 급비사항의 행동 지침 공문을 밀봉하여 각 수용소 경비대장들에게 전달했습니다. 6월 16일 저녁 원영덕은 각 수용소 경비 헌병 대장들에게 포로 석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6월 17일 각 수용소에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데 적극 협력하라고 전통을 보냈습니다. 6월 18일 자정을 기해 각 포로 수용소 철망을 절단하고 새벽 2시 헌병들은 호주머니에 고춧가루와 모래를 넣어뒀다가 미군이 달려들면 미군의 얼굴에 그것을 고춧가루를 뿌려 행동을 못하게 하라는 명령에 의해 전국 포로 수용소는 6월 18일 자정에 철저만 뚫기 시작을 했습니다. 53년 6월 18일 새벽 2시 국군 헌병들은 반공포로 감방을 감시하는 미군 헌병들을 권총으로 위협하여 감방에 밀어놓고 포로들은 즉시 철조망의 구멍을 통해 도망치라고 밖에서 경찰과 민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암호는 살자 투사였습니다. 빨리 탈출하라고 소리쳤고 포로들이 모두 탈출하자 국군 경비 헌병들은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부평소연소는 6월 18일 정오 라디오에서 전국의 반공포로가 석방됐다는
뉴스를 듣고서야 반공포로 수용소 탈출을 알게 되어 그날 밤 9시에 탈출을 시도했으나 희생자만 속출하고 결국은 성공을 못해버렸습니다. 논산 수용소에서는 2,600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또 탈출하다가 미군에 붙잡혀 330명이 다시 수감됐습니다. 영천 수용소에서는 반공포로가 18일 새벽 탈출할 것이라는 정보가 새어나가 대구에서 전차 5대가 출동하여 수용소를 포위하고 미군들은 한국 헌병들을 감시하여 탈출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0일 밤 10시 국군 헌병들은 눈 깜짝할 사이 전차 30대 전차병과 수용소를 경비하는 미 헌병들에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결박하고 수갑을 채우고 전차병들에게 고춧가루 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영천 포로 수용소에서 환자들을 제외하고 저는 포로를 석방시켰습니다. 53년 6월 18일 오전 8시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책임을 지고 반공 한국인 포로를 오늘 석방시키라고 명령하였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철조망을 통해서 이렇게 포로가 도망가라고. 이거 보면은 한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죠. 자국의 대통령은 자국의 국민들을 더군다나 이제 반공 포로들을 석방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철조망 개구멍을 통해서 도망가라고 할 정도 됐으니까 참 이게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하는지 아는지 참 기가 막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 공로 중에서 하나가 반공포로 석방이라고 그러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은 대통령이 떳떳하게 반공포로를 석방시켜야지 철조망을 통해서 밤중에 몰래 탈출시키다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잖아요. 아침이 되자 27,000여 명의 반공포로가 탈출하였고 8,000여 명이 탈출하지 못하였으며 이때 탈출하다가 3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과 로버트슨 특사를 한국에 보내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인 한미 방위 조약, 그러니까 요즘에 이승만 대통령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한미 방위 조약이라고 한 것이 이때 체결된 것입니다. 방위 조약과 경제 원조로 약속하면서 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내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6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은 탈출하지 못한 반공포로 8,000여 명을 비무장지대 중립국 송환위원단에게 인계할 것에 동의하였고 인도군 일개 여단의 비무장지대 입국을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일본 인도 중립국 감시원단에 이제 휴전 회담 하는 이제 철조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갖고 철조망에다가 껍데기를 벗겨서 널어놓고 우리는 절대 중립국에 가지 않겠다. 참 고함질 나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그랬죠. 이렇게 참 반공포로 석방이 참 자유스럽게 되지 않고 억지로 되고 이렇게 철조망을 통해서 석방이 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초전에 참 이렇게 국군이 싸움을 잘했으면은 이렇게 미군한테 다 더 작전 지휘권을 넘기지 않을 건데 싸움을 못해갖고 작전 지휘권을 넘겨서 이렇게 많이 죽고 그리고 침공 포로들한테 죽고 그리고 그냥 포를 떠서 거제도에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8,000여 명이 비무장지대에서 중립국 소환위원단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립국이 이제 인도를 통해서 브라질을 통해서 미국 가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 하나 있어요. 주영복이라고. 그분이 책을 쓴 거 보니까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책이죠. 참 그런 분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참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그냥 통곡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